작은 집에 들어섰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집이 화려하거나 비싸서가 아니라 곳곳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따뜻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온 공간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혼자 사는 한 일본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매일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7가지 조용한 습관을 통해 배운 지혜입니다. 일본 집이 유난히 정돈되어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 집을 더 가볍게 정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 또는 나이가 들며 청소가 점점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조금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할 할머니는 80의 나이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사십니다. 그럼에도 집은 고향 교토에서 갓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정갈하고 포근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 간단한 일은 바로 처리하기, 필요한 것만 가지기, 공간의 역할을 나누기, 하루 5분 정리하기, 잠들기 전 준비하기, 그리고 사용하는 물건에 감사하기까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어느 나라든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점, 우리 모두는 숨쉴 여유가 필요하고 일상에 대한 작은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많은 소소하고 실용적인 정리 팁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며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습관 1.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세요.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 댁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어지럽지 않았고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중앙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문 쪽을 향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수건 하나도 선반 가운데에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매일 따로 정리를 하세요. 유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아요. 그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에요. 그 말은 단순하게 들렸지만 오랜 시간 쌓인 태도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컵을 창가에 올려놓고 잊어버리거나 외투를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쳐두고 나중에 온 집안을 헤매며 찾는 일이 얼마나 잦았던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집을 어지럽히고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고정된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제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 집에서는 리모컨이 거실과 침실, 부엌을 떠돌았고 열쇠는 재킷 주머니나 식탁이, 심지어 냉장고 위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유료 서류 하나 찾느라 아침 시간을 통째로 날린 적도 있었죠. 할머니는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사셨을 뿐인데 그 모습이 정리의 본질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돈된 집은 많은 청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명확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실천해 보았습니다. 리모컨 하나만이라도 사용 후 같은 자리에 두는 연습을 시작했죠. 처음엔 별것 아닌 듯했지만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고 잊을 걱정도 없으며 짜증날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리는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요. 습관 이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유코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에서 제 잔에 차를 따르시고 앉기 전에 자연스럽게 손수건으로 탁자 위 떨어진 물방울을 닦으셨습니다. 겨우 한 방울이었고 시간은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되지 않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때 바로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 말씀은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컵을 보고 나중에 씻어야지 미루면 하루 종일 그대로 놓여있고 옆에 다른 컵이 쌓여 결국 씻는 게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 쌓이면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변하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미완성된 일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씩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요. 집을 정돈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거예요. 습관 3.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할머니 댁을 둘러보며 물건이 정말 적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이 물건은 정말 쓰고 계신가요? 볼 때 마음이 편안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곤 하셨습니다.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었지만 그 질문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잡고 있다는 건 마음 한 조각도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쥐면 가볍게 살 여지가 사라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는 것, 비워진 집이 빈 집이 아니라 충분한 집이라는 것을요. 나이든 분들의 작은 집이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차이는 물건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이었습니다. 집을 더 가볍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 다른 영상 집을 정돈하는 10가지 조용한 비밀도 참고해주세요. 큰 정리 없이 새 물건을 사지 않아도 무엇을 남길지 않은 것만으로 마음이 놀라울 만큼 정돈됩니다. 습관 4. 잠들기 전 5분.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 그날 저녁 차를 마치고 인사하려던 순간 6호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며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딱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남은 과자를 상자에 넣고 차잔 2개를 씻어 건조대에 놓고 탁자를 닦고 의자를 정돈하시는 모습은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완성됐네요. 저는 제 습관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스러기를 그대로 두고 수건을 걸쳐둔 채 잠들면 다음날 아침 마음이 어제에 묶여있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5분만 공간을 정리하시며 오늘과 조용히 작별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요. 그 모습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5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예전엔 청소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정리하지 않아 생긴 혼란에 매주 몇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5분은 누구나 가능한 시간이죠. 깨끗한 식탁, 씻은 잔, 제자리의 슬리퍼. 이 작은 것들이 다음 날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저도 지금 실천 중입니다. 잠들기 전 싱크대 정리, 차잔 하나, 의자 정돈만 해도 잠이 더 깊어졌고 아침에 삶이 흐름 위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입니다. 습관 5.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을 정해주세요. 할머니 댁을 둘러보니 각 공간이 제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 관련 물건만, 거실 구석에는 의자 하나, 차 탁자 하나,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더 채워야 할 불안도, 덜어야 할 부담도 없는 딱 필요한 정돈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엷은 의자나 수납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그게 저를 더 집중하게 해줘요. 처음엔 단순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깊이를 느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밥 먹고 TV 보며 부엌에 우편물 쌓고 노트북 켜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왜 집이 이렇게 좁게 느껴질까라고 했죠. 문제는 공간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인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걸 한 곳에 몰아두면 공간은 우리를 돕지 않고 지치게 만듭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일하지 않고 부엌에서 책 읽지 않으며 소파에서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몸도 공간을 통해 기억해요.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그게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삶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온다거나 집이 지저분하다고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간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식탁엔 밥만, 조리대엔 도구만, 현관엔 신발만. 그렇게만 해도 공간이 제 역할을 찾습니다. 저도 해보니 하루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집이 더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구석이 제 목소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습관 6. 내일을 준비하는 밤 10분. 할머니의 하루는 밤 10분으로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의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고 손수건을 의자에 올려두고 부엌을 가볍게 정돈하고 문단속을 확인한 뒤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컵을 놓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 아침은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이니까 밤에 길을 열어둬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옷장 뒤지고 열쇠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늘 쫓기는 기분이었죠. 반면 할머니는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리듬을 두고 사셨습니다. 그 리듬이 피로를 줄이고 평온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도 실천해 보았습니다. 저녁에 물병 준비하고 셔츠를 의자에 놓아두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뭐 입지 고민 없이 조용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는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나이 들수록 작은 것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밤 10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습관 7. 사용하는 물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차를 다 마시고 마지막 잔을 씻는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컵을 닦아 선반에 올리기 전 두 손을 모아 살짝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오늘 나를 위해 애써준 컵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다뤄졌습니다. 젊었을 땐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죠. 쓰지 않는 건 쌓아두지 않고 매일 쓰는 물건엔 고맙다고 말해줘요.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언젠가 필요할까 불안해서 누가 준 거라 버리지 못해 물건을 붙잡고 있었지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용 후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집이 단정한 건 부지런함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따뜻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늘 포근하고 소박하지만 부족하지 않으며 세월이 묻어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건 감사하는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로 돌려놓기. 둘,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지금 바로 하기. 셋, 필요한 물건만 신중하게 선택하기. 넷, 잠들기 전 5분 가볍게 정리하기. 다섯, 공간마다 명확한 목적을 주기. 여섯,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밤에 하기. 일곱, 함께하는 물건에 감사 전하기. 이 7가지는 힘들거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시고 지금은 미국 시애틀 외곽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지내십니다. 그 일상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어르신들의 마음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하고 따뜻하며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걸음이 느려져도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이야기에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집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